네, 어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이례적으로 우리 방공식별 구역을 침범했습니다. 러시아 조기 경보기는 두 차례 우리 독도 영공을 침범했고요. 일본 정부는 자위대기를 급발진시키면서 독도를 둘러싸고 한중 일러 4개국 군용기 수십 대가 모여든 초유의 상황이었습니다. 네, 미국의 볼턴 보좌관이 방한한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서 어떤 의도인지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글쎄요, 지금 원장님 기다리시는 동안 조금 상황이 변화가 된 것도 있어서 오늘 오전에 러시아 정부가 밝히기로는 어느 정도 실수였다라는 측면이 보였고요. 근데 지금 국방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뭐 영공 침범은 없었다. 오히려 한국 조종사가 안전 위협했다.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저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뒤에 좀 짚어보기로 하고 전체적으로 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진단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아까 저희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순간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서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지?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독도 주변을 쓰고 중국과 러시아의 4대의 비행기, 그 조기 경보기까지 하면 5대의 군용기가 와 있고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수십 대의 비행기가 떴고 독도 주변에 있으니까 또 자디저하고도 그쪽으로도 가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또 전투기가 자위대 전투기가 떠서 이 대한민국을 주변으로 해서 4개국, 그러니까 미국을 빼놓고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들의 비행기가 한 곳에 집결해서 전투기가 집결했던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사실은 문제는 그거 사실 자체는 그거 하나 짧게 벌어진 일이었지만 사실은 그거를 우리로서는 굉장히 많은 그 청의 수준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우리가 영토 주권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독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영공을 침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토 주권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더 크게 봤을 때는 국제 정치 정세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처음으로 이 항공 훈련을 했거든요. 군사기 훈련을 했거든요. 과연 이게 대한민국 영토를 침범하는 이런 상황이면 과연 이것이 군사 전략적으로 동북아와 세계 안보 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또 해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입장이 정해져야 하는 두 개 청에서 봐야 하는 꽤나 조금 복잡하기도 한 그런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사실은 이번 사안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저희가 기본적인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카디즈가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또 영공과는 어떻게 다른지 차이까지 좀 짚어주시죠. 예, 그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사실은 영공이라는 것은 우리 영토에서 12해리를 기점으로 해서 직선상에 있는 그 상공을 우리는 영공이라고 합니다. 그건 우리의 고유한 우리의 배타적인 주권 영역에 있는 곳입니다. 그 독도를 중심으로 해서 12해로도 같은 입장이고요. 그것보다 더 외곽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카디즈라는 건데 항공 식별 구역이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다른 외국의 군항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지나가게 될 때 미리 신고를 해서 오인 사격도 할 수 있거든요. 워낙 항공기는 워낙 빠르기 때문에요. 군사기는 빠르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우리 영공을 침해해서 들어오는지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미리 이 근처에 오게 되면은 미리 신고를 해서 그쪽으로 지나갈 테니까는 뭐 아무런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 미리 그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이 대한민국 주변을 통과하는 모든 국가들의 항공기에게도 군용기에게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조치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공은 그냥 영토 직선 위로 12해리니까 하늘인 것이고 그렇죠. 카디즈라고 부르는 한국 방공식별 구역은 만약에 뭐 일본이나 러시아 어떤 전투기가 들어오려고 하면 지금 이 선을 넘어오시면 위험하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경고는 드리는데 영공까지는 넘어오지 마세요 하는 어떤 그 선을 우리가 카디즈라고 부르는 거고. 그렇습니다. 워낙 빠릅니다. 전투기는 빠르기 때문에 미리 오기 인근에 영공을 오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할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은 오인 사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비행기가 왜 넘어온 줄 모르니까
바로 발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공이 오니까 아무 허락 없이 예.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 조치라고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카디저는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배타적으로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관할하고 있는 또 예. 하늘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나라마다 다 있는 거죠? 다 있습니다. 네. 100%다 있지는 않고요. 예,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본 있고 한국 있고 예. 중국은 그 2013년 없다가 2013년에 마라도 밑으로 해서 쭉 껐었죠.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대응해가지고 같이 우리가 그 카디저를 다시금 끄면서 마라도하고 다 포함해서 다시 우리 확장해서 카디저를 끈 적이 있었고요. 예. 그 전 세계 국가들이 다 방공 식별 구역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렇게 아주 이렇게 밀집돼 있는 것 같은 경우 서로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그어서 항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예. 항공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뭐 예. 항공기나 전투기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저희가 뭐 전문가는 완벽하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의도가 있는 움직임일까 혹은 뭐 진짜 뭐 기기 오작동이나 뭐 실수였던 부분일까 이런 부분이 궁금한데 일단 그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영공을 침해해서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 사격을 했던 것은 전투기는 아니고 예. 군 조기 경보 통제기가 예, 예. 들어왔던 거죠. 무장한 기는 아니죠. 사실 예, 예. 그거는 이제 공격용은 아니죠. 예. 거기 예. 들어왔다가 이제 독도를 2번이나 내려가면서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가면 들어가고 2번이나 이제 해서 우리 영공을 침해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졌는데 첫 번째로는 이것을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공동 항공 훈련을 하면서 들어왔다는 이것이 예.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이 갖는 의미가 조금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갖는 의미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북아를 둘러싸고 있는 예. 미국과 일본과 한국과의 한 연합 전선과 예. 중국과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연합 전선 간의 어떠한 서로 간의 이렇게 세력 각축의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예. 우리로서는 그냥 쉽게 볼 수 없는 예.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쉽게 예. 국제 정치학 그래서 이번 문제를 좀 복잡하게 보는 이유가 예. 지금 워낙 어려운 상황이죠. 그 한국과 일본 간의 일본의 무역 통제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감정 싸움, 예.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빈틈, 약한 고리가 과연 어딜 것인가? 예. 인도 태평양 미국의 전략 속에 있는 미국과 일본과 호주와 인도 이 라인 속에서 과연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딜 것인가를 찾는 입장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아주 저강도 도발을 통해서 한번 건드려 본 것 아닌가라는 예. 시각을 해석을 국제 정치학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하나 제가 좀 예, 예.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독도 이용에 들어왔던 영공을 들어왔던 것이 조기 경보기거든요. 예.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조기 경보기라는 게 뭐냐면 레이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대한민국과 일본과 이 미국 그때 동시에 떠 있던 모든 비행기들이 하고 있는 그 교신들을 다 체크를 할 수 있는 식별기거든요. 예. 조기 항공기를. 예, 예. 그걸 사실은 군사 작전상 이쪽으로 왔을 경우에 예. 과연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면밀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 조기 경보기는 그 전투기가 들어온 게 아니라 조기 경보기가 이렇게 쑥 들어왔다 나갔거든요. 예, 예.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아주 저강도로 했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레이더망을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교실을 어떻게 하는지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꽤나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군사 장비를 통해서 그렇게 한번 훑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신경이 쓰인다 생각이 듭니다. 조금 기분은 나쁘지만 의도적인 일종의 실험이었다라고 저희들로서는- 봐도 네, 저희들로서는 일단 그 예. 의도라는 거는 국제 정치에서 의도라는 건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예. 아니 뭐 전쟁하려고 그 전날까지 전쟁하려고 준비해도 아니다. 나 그 대화하러 그쵸, 그쵸. 왔다 그러고 뭐 예. 그 다음 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국제 정치학에서 현실주의에서는 예. 의도를 보기보다는 실력과 능력을 먼저 보게 됩니다. 예. 행동 자체를 보는 거죠. 예. 그렇게 본다면 그 행동 자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예. 대해서 우리는 분석하는 것이 우선은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어제 우리가 방금 새롭게 나온 뉴스는 네네네네네. 아닙니다만 예. 어제 나온 뉴스에 하면은 러시아의 그 연락관이 와서 예. 이거 사실은 오작동에 의해서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했었다고 이제 우리가 공개가 됐었지 않습니까? 예. 그랬다가 이제 오늘 이제 방금 나온 이제 다시금 우리 국방부에 의하면 예.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없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영해 침도 하지도 않았다. 예. 그리고 거기다 오히려 우리 한국의 전투기들이 우리를 위험하게 했었다라고 예. 오히려 항의하는 적반하장
당황한 하장격의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실은 뭐 상황이 오히려 더 지금 꼬이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최신 업데이트된 그러니까 국방부를 통해서 받은 전문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네. 외교라인 우리 청와대 외교라인이 밝힌 그러니까 오전에 밝힌 내용은 러시아 정부가 그거 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그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일단은 어제 만나서 러시아 무관이 와가지고 그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만나서 한 이야기가 바로 이제 오작동에서 그런 것 같다. 그렇습니다. 뭐 미안하다고 뭐 예, 예.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 공식적으로 또 우리 청와대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우리 국민들에게 설명도 해주셨던 부분인데 사실은 또 같은 오늘 이제 이야기 나온 거를 보면 공보실에서 발표한 거는 예. 사실은 또 한국의 영토를 침범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객관적인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잘 했다, 국제법을 잘 지켰다라고 또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다시 팩스가 온 거로 봤을 때 아마 어제 이야기했던 러시아 이 군사 당국에서 이야기한 거는 사실은 본국하고 예. 조율이 조금 덜 된 상태에서 로키로 이야기했던 것 같고 그렇습니까? 오늘 나온 것이 이제 러시아 본국에서 정리가 된 공식 입장이 아닌가라고 예.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약간의 그런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저는 러시아 그렇게 내부에서 봅니다. 있었던 것인데 네. 어제 그 국방무관이 밝힌 것이 로키로 밝혔다가 이제 네. 러시아 쪽을 통해서 우리 국방부로 팩스가 들어온 것이 지금 네. 이제 네, 그렇습니다. 하루 동안 밝혀진 거다. 이제 상황을 검토하고 해서 이제 다시 공식적으로 러시아 본국에서 나타난 입장이 지금 방금 나온 게 이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실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나왔고 한 거로 보니까 예. 이것이 오늘 이제 러시아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앞으로 계속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방부와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 밝힌 내용이 좀 달랐던 이유 간단히 들어봤는데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일단 이제 국방부 통해서 들어왔던 이제 어제 무관하고 이제 이렇게 정책기획관이 만난 이야기들이 아마 전해져 가지고 청와대에서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자체가 저는 뭐 잘못되거나 우리가 잘못 들은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예. 볼 때는 분명히 그쪽에서는 그 무관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고 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이제 러시아라서 볼 때는 그렇게 굳이 우리가 지금 영공 침해라는 이야기 그렇게 해석하는까지 갔을 경우에 러시아가 굉장히 지금 불편해질 수 있어 상황이 불편해지고 밀릴 수 있으니까 예. 오히려 그것을 찬안하고 지금 말을 뒤집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예, 실제 그 기기 오작동이라는 것이 아까도 이제 그 경보기에 네, 대한 저기 경보기입니다. 설명을 네. 충분히 설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뭐 이제 저도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종합해서 판단을 해보니까 그 경보기의 경우에는 충분히 그 상황을 다 인지할 수도 있고 제일 첨단 무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내용적으로는 이게 기계 오작동이라는 것은 네. 핑계 불가다라는 분석이 너무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렇죠. 조기 경보 통제기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예. 지상과 육상과 예, 예. 지상에 있는 모든 레이더식 통신 장비들을 다 캡처해가지고 상황들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뭐 좌표를 잘못 찍어서 우리처럼 자동차도 아니고 GPS 잘못 찍어서 다른 도로 돌아가거나 할 수 있는 확률은 좀 낮을 거다. 예. 이거 가장 이번에 왔는 러시아에서 있는 그 세대 비행기 중에 가장 첨단 전자 장비를 싣고 있는 게 그 조기 경보 통제기였기 때문에 예, 예. 그럴 가능성이 좀 낮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또 해보게 됩니다. 예. 저희가 앞서 잠시 언급을 했지만 지금 존 볼턴 보좌관도 방한을 해 있는 상황이고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로 공교로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단 우리 공군 어느 정도로 좀 대응을 제대로 대처를 했다라고 보시는지요? 분명히 이 문제는 사실은 독도라는 영토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는 꽤 조금 위험하긴 했죠. 어쨌든 경고 사격까지 하면서 대응한 것은 저는 적절한 조치였다라고 봅니다. 뭐 예. 경고 사격을 해서 그걸 우리의 단호한 우리 영토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거는 예. 국가죠. 국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 국가가 있을 필요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저는 맞고 적극적으로 조치한 거는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단 우려가 되는 거 군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 문제를 보게 될 때 사실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쟁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건 일본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일본도 독도를 일본이 가지고 있는 독도에 관한 국제 전략이 뭐냐면은 독도를 분쟁 지역화 만들어서 예. 국제 사법 재판소로 끌고 가서 판단을 받겠다.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일본의 전략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독도 주변을 계속 시끄럽게 만들고 해야 되는 게 일본의 전략인 상황인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공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래도 단호하게 조치하는 건 맞으나 예. 이것이 계속 시간들이 더 벌어져 가지고 이게 분쟁 지역화 되도록까지 계속 이렇게 더 상황이 발전되게끔 하는 거는 또한 예. 우리에게는 꽤나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자세로 대한민국 영토로 우리가 영유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굳이 그걸 우리 사법재판소에 가서 받을 문제도 아니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본에게 일단 그 분쟁 지역화를 만들려고 하는 일본의 의도에 끌려가지 않기 위한 또 우리가 또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미국은 전통적으로 어떤 이런 영토 분쟁과 관련돼서는 개입을 덜 하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까? 그동안 어땠습니까? 영토 분쟁에 관해서는요, 쌍방간에 100% 합의가 있어야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국제법에 의해서 그건 한 편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영토에 관해서는 그냥 그대로 미결 상태로 계속 두게 되는 것이 국제법적인 상례입니다. 그것은 쌍방간에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사국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것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조는 국제법상은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외교적으로 이 문제 사실 잘 안 풀리는 문제니까 외교적으로 너무 일본이 거칠게 굴거나 아니면 이게 감정적으로 너무 격화되거나 했을 경우에 이제 이런 아주 우회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더 격화되거나 동북아에서의 안보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역할들은 이제 균형자로서 미국의 역할을 계속 해왔던 부분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좀 있습니까? 아, 그렇군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반응까지 저희가 짚어보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